과학수사연구 첫 수업 시작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이어서 수업합니다. 어, 오늘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인 사건이나 실종 사건에 보면 사체가 발견됐을 때 어느 정도 됐느냐, 또 시체가 어느 정도 됐느냐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는 되게 중요합니다. 즉 시체가 어느 정도 상태가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건이 언제 났을 거냐. 그러면 그 사건이 났을 때를 중심으로 신고 들어왔던 거라든지 가족들이 실종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거를 보고 대상자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확인되면 그때 살인 사건이 났을 때 누가 하고 있었지? 알리바이가 나오죠. 그죠? 그 알리바이를 통해서 범인을 잡거든요. 그래서 사체가 어느 정도 죽은지 어느 정도 됐느냐, 이거를 밝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백골화 사체는 시체가 방치된 장소가 물속이냐, 땅 위에냐, 땅 속이냐, 또 하나 방치 상태가 옷을 입었느냐, 또 옷을 입고 누가 염을 했느냐. 염이란 건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입, 코, 귀 다 이렇게 어, 막죠, 그죠? 소음으로 염을 한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기후 조건이 날씨가 뜨거운 여름이었느냐, 추운 겨울이었느냐, 그때 비가 많이 왔느냐, 습도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서 시체가 이렇게 부패된 속도가 다릅니다. 또 하나, 그 땅이 건습한 땅이냐, 산성이 많은 땅이냐, 석회질 함량이 많은 된 땅이냐에 따라서 부패 속도도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후 경과 연수를 알아내기가 어렵죠. 옛날 그 미국 같은 데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기부를 받아서 시체 농장을 운영합니다. 시체 농장이란 뭐냐면 그 시체를 물에 빠뜨려 놓거나 땅 위에 놓거나 옷을 입혀 놓거나 나무 위에 올려 놓거나 또 하나는 비가 오는 그 습기가 많은 곳에 내놓거나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체의 부패 속도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미국 같은 데는 시체 농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나 인륜적으로 아직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는 그렇게 못하고 돼지를 가지고 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물속에 넣어놓거나 땅 위에 올려놓거나 땅속에 있거나 이렇게 옷을 입히거나 가마니로 덮어놓거나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후 경과, 죽은 지 몇 년을 지났는지 추정하는 것은 백고라 사체 수사의 중요한 단서이므로 물리화학적 검사, 자, 외관, 밖에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검사, 현미경 검사 등을 종합하여 대략적인 추정을 합니다. 물리화학적 검사란 뼈에 자외선을 쬐어 뼈로부터 발산하는 자외선을 쬐면 자가 형광의 강도를 형광 현미경으로 측정하고 외관 검사에서 피부나 근육이 뼈에 부착하는 정도.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피부가 뼈에 있느냐, 근육이 어느 정도 있느냐, 또 뼈의 강도와 파손 상태. 뼈도 오래되면 삭잖아요, 그죠? 그럼 뼈가 어느 정도 튼튼하느냐.
어떻게 파손이 됐느냐 이런 상태를 조사하고 현미경 검사에서 뼈의 조직 구조의 파괴 정도를 조사합니다. 어,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뼈의 조직 구조의 파괴 정도를 조사합니다. 시체가 부패하여 즉 썩어서 백골을 하는 속도는 지상에 방치된 시체가 땅속에 묻힌 시체보다 빠르다. 즉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물속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속에 있는 것과 이 부패 속도가 다르다고 그랬죠. 가장 빨리 부패하는 게 땅 위에 있는 것, 공기에 노출된 게 가장 빨리 부패가 된다. 그 다음에 물속, 그 다음에 흙속이다. 그래서 밖에 들판에 있는 시체는 빨리 부패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상에 방치된 시체는 사후 1년 정도 백골을 하지만 땅속에 묻힌 시체는 5년 정도 걸립니다. 원래 한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5년, 7년. 일단 백골화 하면 오히려 땅속에 묻힌 것이 어, 지상의 것보다 뼈의 구조와 강도가 빨리 변합니다. 이거는 이제 백골화 됐을 때 하지만 시체의 부패 속도는 땅 위가 가장 빠르다. 그 다음에 물속, 그 다음에 땅속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체의 부패 과정을 볼게요. 신성기, 아직은 신선하다. 그러면 죽은 지 얼마 안 되겠죠? 자, 죽음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후 시체가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는 시기 전까지로, 즉 사람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모습, 이거를 신성기랍니다. 시체 외형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시기다.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변화가 거의 없죠. 그대로 시체 온도가 주위의 대기 온도나 토양의 온도와 거의 비슷하다. 토양의 온도와 비슷하다. 파리 성축은 시체를 돌아다니며 분비물이나 혈액을 먹어 치우며, 파리가 가장 빨리 냄새가 나니까 파리가 빨리 덤벼들죠. 그죠? 혈액을 먹어 치우며 시체가 구더기의 먹이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체의 구멍이나 상처를 찾아 알을 낳기도 합니다. 파리가 와서 알을 낳습니다. 구멍이나 막 흐르는 그 물 있잖아요. 그죠? 딱 발견되면 시체는 가서 먹고 알도 놓고 합니다. 파리의 종과 주위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알은 12시간에서 18시간이면 부화해요. 자, 무서운 일이죠. 알을 놓고 하면 12시간이면 거의 뭐 하루 24시간에서 아침에 알 낳았다 그러면 저녁에는 부화한다. 하루 정도, 넉넉히 하루 정도면 부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화. 그래서 이 알에서 이제 나오면 구더기가 되잖아요. 그죠? 알에서 구더기 돼서 이 구더기를 막 이제 시체를, 조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날씨쯤 되면, 아침에 그랬으면 저녁 때쯤 되면, 알에서 깨어나와서 구더기가 막 먹는 거죠. 막. 신성기다, 신성기. 자, 그 다음, 팽창기. 이제 시체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서 썩잖아요. 그죠? 안에가 부패하면 어떻게 되죠? 가스가 올라오죠.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 죽은 사람 몸에 피부가 펑펑하고 풍선처럼 올라옵니다. 풍선처럼. 이게 팽창기랍니다. 시체의 복부가 부풀어 오기 시작한 대로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팽창기에 접어들면 시체 온도는 급격히 올라 보통의 체온보다 훨씬 높은
최대 50도에 이르게 된다. 사람이 사망하면 박테리아에 대한 방어 활동이 중단되고 박테리아는 부패 과정의 일부로 시체의 조직을 침범하기 시작하여 신진대사 활동을 하면서 박테리아가 가스를 생산한다. 이 가스는 시체의 복부를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제가 경찰에 임용돼서 2년 정도 됐는데 신고를 받았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를 받았는데 간경화로 고생한 분이거든요. 간경화. 근데 이제 이분이 사망한 지가 좀 됐는데 제가 방해를 갔거든요. 갔더니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는데 어, 얼굴하고 온몸이 시커매요. 먹고 부풀어 올랐더라고요.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 누르면 이 진짜 팡 터질 것 같더라고요. 터질. 그러니까 너무 냄새도 심하고 잔인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있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부풀어 올라 있어요. 팽창기입니다. 야, 이게 이제 빵 터지죠. 빵 터지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녹는 거죠. 그죠? 빵 터지면 녹는 거죠. 붕괴. 자, 붕괴란 거는 풍선으로 말하면 빵 터졌다. 시체의 변화가 가장 분명한 시기로 일어나는 시기로 가장 큰 특징은 시체 외부 조직을 먹는 구더기와 시체 내부를 침식하는 혐기성 박테리아 활동이 합쳐져 시체의 피부층이 뚫리고 터졌다 이거예요. 뚫렸으니까 시체 내부에 발생했던 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가 시체의 붓기가 빠진다. 시체에는 습기가 남아있고 시체의 밑바닥과 주변 토양에 시체에서 흘러나온 부패에 썩은 물이 고여있어 악취가 풍기기 시작한다. 빵 터지면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죠? 자, 딱정벌레의 종류와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시체와 곤충을 먹는데 분계기가 끝날 때쯤 무렵 딱정벌레의 곤충이 시체를 차지하게 된다. 처음엔 파리, 그 다음에 딱정벌레. 파리 유충은 모든 성장 단계를 마친 상태로 번데기가 될 시기쯤 되면 먹이 섭취를 멈추고 먹이를 이제 부더기가 다 먹었으니까 먹이 섭취를 멈추고 포식자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찾아 번데기가 번데기 알죠? 번데기가 되면 더 이상 움직이거나 먹지 않습니다. 이 번데기의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 있죠, 그죠? 자, 번데기 단계를 벗어나면 구더기가 파리로 변합니다. 번데기에서 파리로 변합니다. 이때가 되면 시체 내부의 구더기가 성장하는 동안 발생했던 열은 식기 시작하고 시체 온도는 주변 온도와 같아집니다. 팽창기로부터 붕괴기의 초기에 이르는 동안 구더기와 딱정벌레는 아주 빠른 속도로 시체에 남은 살을 먹어치우고 붕괴기가 끝날 무렵이 되면 시체의 무게는 처음 무게의 20%로 줄어들고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가 됩니다. 뼈와 가죽. 완전히 풍선이 빵 터지고 나서 다 흐르고 딱정벌레가 먹어치우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뼈와 가죽이 남는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도로가에 로드킬 당한 동물들이 있죠. 그죠? 동물들 보면 뼈와 가죽만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 지나면. 자, 건조기. 이제 건조라는 거는 마른데 그죠? 대부분 시체 부패의 마지막 단계를 건조기를 하지만 시체가 습기가 많은 곳에 버려지면
시체가 습기가 많은 곳에 버려지면 시체의 건조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대부분 시체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이제 껍질하고 뼈만 남으면 되고요. 시체가 습기가 많은 곳에 버려지면 시체의 건조 과정은 습기가 많은 곳에 있으면 시체도 건조하니까 물을 먹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건조란 거는 뼈와 가죽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골격도 볼게요. 골격, 뼈만 남으면 돼요. 그죠? 자, 서식지와 상관없이 건조기가 끝날 때쯤 되면 시체의 무게는 처음 무게의 10%밖에 남지 않는다. 시체에 남아있는 건 뼈와 머리카락. 자, 중요한 단서죠. 우리 몸은 다 썩지만 머리카락은 뼈와 함께 남아있죠. 무서운 일이죠. 그죠? 시체는 골격기에 접어들게 된다. 골격기는 시체에서 부패에 관련하는 자, 먹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곤충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이미 먹을 거 다 먹어버렸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이 뼈만 있기 때문에 곤충은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시체와 관련된 증거는 시체 주변이나 시체 밑바닥의 토양에서 찾을 수가 있다. 토양. 자, 다 녹아버렸으니까 병 찾으려면 토양에서 찾을 수가 있다. 골격기랍니다. 자, 건조기. 자, 처음에 신선한 게 썩죠. 부패기. 부패하다가 팽창돼 있고 빵 터져서 건조하고 나머지는 뼈만 남는다. 골격기 이렇게 나가겠죠? 자, 정리할게요.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생리, 먹고, 자고, 배출하고 하는 생리작용이 사라지고 시체에만 나타나는 변화 혹은 현상을 말하는데 시체의 초기 현상, 일단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죠. 죽은 사람 몸을 만져보면 차갑죠. 그죠? 따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이 근육이 빨리 식어버리죠. 자, 마른 사람과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빨리 차가워질까요? 당연히 살이 없는 마른 사람이 빨리 차가워지겠죠. 그죠? 자, 어린아이와 노인이 있다면 누가 더 빨리 몸이 식을까요? 뼈가 많이 있는, 뼈밖에 없는 게 노인이죠, 노인. 그죠? 자,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빨리 체온이 떨어지겠죠. 자, 건장한 장정보다 아기들이 빨리 죽으면 몸이 차가워지겠죠. 자, 젊은 사람보다 체온 하강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빠르고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보다 빠르고 어린아이나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빠르다. 그죠? 시체의 냉각 속도는 대체적으로 사후 죽은 지 10시간 이내에는 시체 시간당 1도씩 떨어집니다. 1도씩. 시간당 1도씩.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하루 한 12시간 정도 아까 뭐 나왔지만 여기 10시간 나왔죠. 그죠? 어, 밤이면 밤, 낮이면 낮 10시간 정도 24시간에서 반 쪼갠다면 뭐 12시간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지나면 1도씩 떨어집니다. 10시간 이내는 10시간 이내는 죽은 지 10시간 이내는 죽은 지 10시간 이내는 1도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한 대략 10시간 이전에는 1도씩 떨어진다. 이렇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억하기 어렵지 않죠?
사람 몸이 자꾸 이렇게 식으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람이 이렇게 딱 죽어요. 죽으면 반으로 나눴을 때 12시간, 즉 10시간 이전에는 온도가 떨어지는데 시간당 1도씩 떨어지는데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 사람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죠? 차가워지면서 우리 몸에 있는 피가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다면 얼굴에 또 이 상위에 있는 피가 아래 바닥으로 내려가겠죠. 앉아서 죽었다면 피가 다리로 내려가겠죠. 그죠?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도 온도도 떨어지고 피도 더불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밑으로 가라앉죠. 그죠? 이거를 반점이랍니다. 반점. 얼룩이랍니다. 얼룩. 시체 얼룩. 얼룩졌다. 피가 시커멓게 모여있는 데가 있고 모여지지 않는 곳이 있다 해서 얼룩졌다면 시체 얼룩. 자, 시체 건조. 표피. 자, 표피란 거는 피부 바깥에 있는 게 건조가 빠르죠. 그죠? 건조가 빠르다. 시체 얼룩은 방금 설명했죠. 사람이 죽으면 낮은 데로 피가 내려가고 10시간 이내에는 온도가 떨어지면서 피가 내려가는 거죠. 그죠? 이게 시체 얼룩이란다. 자, 사망으로, 사망으로 혈액순환이 정지되면서 적혈구의 자체 무게에 의해서 신체 낮은 곳으로 모이는 혈액 침하. 이거를 시체 얼룩이란다. 따라서 시체 하부의 피부가 암 젓갈색으로 변하는데 이를 시체 얼룩이란다. 죽은 지 30분에서 1시간 경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1시간 정도 지나면서 피가 이제 흘러내려가면서 사람 몸의 기온도 떨어진다. 그죠? 그러나 죽은 지 4~5시간 이내에는 시체를 바꾸어 놓으면 이렇게 죽었는데 엎어놨다 그러면 피가 앞으로 쏟아지겠죠. 그죠? 시체 얼룩도 이동한다. 이동성 시체 얼룩이라 하죠. 근데 10시간이 딱 지나면 이제 10시간이 지나면 더 차가워지면서 10시간까지는 시간당 1도씩 떨어진다고 했는데 10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피가 어느 정도 이제 몸의 기온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굳어버린 거죠. 엎어 이렇게 누워서 죽었는데 피가 다 밑으로 내려갔는데 10시간이 지나서 뒤집어 놨다. 그러면 등에 있는 피가 앞으로 다 흘러갈까요? 흘러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체를 산에서 발견했다. 산에서 발견했을 때 시체가 엎어져 있는데 시체 얼룩이 등에 있다. 그러면 누군가 다른 데서 죽여서 장소를 바꿔서 이쪽에다가 옮겨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5시간까지 시체 피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발견했던 장소에 시체가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등에 얼룩이 있다. 이거는 다른 데서 죽은 사람을 5시간 지난, 10시간 지나서 시체를 옮겨놓은 거죠. 그죠? 10시간 지나서 다른 데서 옮겨놓은 거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 사건 현장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10시간 이후에는 시체 위치를 바꾸어 놓더라도 이미 형성된 시체 얼룩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주위 온도가 따뜻할수록, 높을수록 시체 얼룩은 빨리 나타난다. 온도가 빠르니까, 뜨거우니까 막 피가 움직이는 거지. 빨리 내려간다. 그러나 갑자기 죽었거나, 숨을 안 쉬거나, 이런 경우는 진하고 빠르게 형성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도 빨리 형성된다 이거죠. 자, 시체가 굳음. 시체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턱, 어깨, 관절, 손 위 내려가죠, 그죠? 턱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굳어집니다. 죽은 지 2~3시간이 경과하면 턱관절부터 굳어지기 시작하여 12시간 정도 되면 굳음이 전신에 미치는데 30시간 이후부터는, 즉 이틀 반 이후부터는 굳음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진행 순서는 턱, 어깨, 팔다리, 발가락, 손가락, 이거를 니스턴 법칙이랍니다. 니스턴. 턱, 어깨, 관절, 손, 발 내려가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죠. 이거를 개발한 니스턴 법칙을 한다. 급사체, 급히 죽은 사람의 굳음이 지속 시간이 길다. 급하게 죽은 사람은 굳음의 지속 시간이 길다는 것은 오랫동안, 갑자기 죽었지만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자, 근육이 발달할수록 몸의 경직, 굳은 게 강하다. 근육이 발달하니까 죽었을 때 경직이 강하겠죠? 그 다음에 소아, 소인, 어린이, 노약자, 약하게 나타나고 빨리 없어진다. 소아나 노인, 노약자는 약하게 나타나면서 빨리 없어진다. 본인이. 자, 각막이 혼탁인데 12시간 기준으로 각막이 흐려집니다. 각막이 흐려지는 걸 혼탁이란다. 죽은 지 24시간 되면 현저하게 흐려진다. 자, 12시간 기준으로 할게요. 아까 제가 지금 10시간, 12시간 많이 나오는데 12시간 기준입니다. 12시간 기준으로 눈이 흐려집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지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24시간이 지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지나면 불투명, 깨끗하지 않고 하얗게 불투명해진다. 시체 후기 현상은 부패, 썩는다. 죽은 지 3일에서 5일이 경과하면 얼굴에 안구, 눈꺼풀, 입술 등이 부풀어 올라 안구, 눈꺼풀, 입술 부풀어 올라 사천왕. 여러분 그 불교절 입구에 보면 사천왕 이렇게 뭐 팔 들고 서 있는 거 있죠? 사천왕 현상으로 보이는데, 자, 사람이 몸이 부패하려면 3대 조건이 있죠. 공기가 있어야죠, 공기. 그다음에 온도가 돼야 되겠죠. 습도가 돼야 되고, 공기, 공기가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습도가 있어야 빨리 썩죠. 자, 부패의 진행 속도는 카스퍼 법칙에 따르면, 어, 지상 위에 있을 때 일주이면 썩는다. 물속은 2주면 썩는다. 물속은 2주 정도 썩고, 흙속은 8주 정도 썩는다. 128. 공기는 1주, 흙속은, 아니, 공기는 1주, 물속은 2주, 흙속은 8주. 자가윤회. 체내에 있는 각종 분해 요소가 당귀나 뇌 등에 작용하여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등이 분해되고, 더 나아가 장기 조직 등의 조직이 분해되는 걸 말한다. 즉, 융해, 녹는다, 썩는다, 녹아버린다, 융해한다. 조직이, 장기 등 조직이 썩는다, 녹아버린다, 분해된다. 자가 융해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